예,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금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,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. 여상원 변호사,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우선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이 단일화 얘기, 이게 근데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지 아주 궁금해요. 뭐 그동안에 설은 나왔는데 예.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예.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. 좋은 선택은 이제 뭐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전 대표랑 손잡으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할 텐데, 민병두 의원으로 보고서는 역선택, 잘못된 선택이라서 역자를 쓴 것 같아요. 예. 반대 반자 역이 아니라. 아하.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혼자 나오면 지금 대선 지지율은 3등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반기문, 그다음에 예. 문재인, 그다음에 3등인데 예.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는 동맹은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근데 앞으로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쉽지 않고, 일단은 안철수 대표를 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예.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, 옛날에 YS 김영삼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도 손을 잡았잖아요. 예. 더 어려운 민자당 사이도 있었죠. 손을 잡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다만 안철수 대표는 그 의사 출신에다가 벤처기업가 출신이고, 반기문 사무총장은 공무원만 많이 한 외교관 출신이라 이분들이 노태우 YS만큼 그렇게 배포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. 그런 거는 있죠. 그렇게 대의 명분을 딱 걸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밀어버릴 수 있겠느냐. 두 분 다 조금 소극적인 편 아니냐.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분명히 여권발 분열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,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서울시장 나오기 전에요, 보궐선거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,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렇게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. 단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땐 기분은 안 나쁠 것 같아요. 주목을 받으니까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. 네,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3당의 그 지위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고요. 예. 야당뿐만 아니라 난 여당도 선택할 수 있다, 제3당으로서. 그래서 예. 운동장을 아주 넓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, 단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게 기정사실화 되면 뭐냐면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. 아하. 즉 약자의 포지셔닝, 대선의 결정적인 상수가 아니라 종속적인 변수로 전락하는, 그래서 약자의 제3 선택지 정도로 위상이 추락하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또다시 그 하나의 대선에 넘지 못할 산을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유쾌할 수만은 없고, 하지만 제3당으로서 야당을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, 그래서 양날의 검인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에도 안철수 지금 전 대표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아요. 참 몇 년 전만 해도 지지율이 뭐 아주 높고 해가지고 감히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건데, 지금 뭐 한 자릿수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뭐 3등, 확고한 3등 아닙니까? 그 대선에서 동메달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. 은메달도 필요 없는데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, 당신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이쪽 저쪽으로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, 할 수 있지 않느냐, 지금 이 말이 나오는데요. 근데 저는 나온 그 주체가 누구냐?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 뭐 책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분 입에서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한 말일까? 결국은 자꾸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의 그건 없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니까, 그러면은 우리 편 안 될 바에는 이렇게 좀 그 껌댕이나 발라가지고 딴 데 가서도 별로 쓸모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다음 이상돈 대표, 지금 국민의당 의원도 이런 말 같이 했거든요. 또 이분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.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, 이런 취지에서 말했는지 모르지만,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라요, 우리의 인생도요, 그렇잖아요. 아니,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막 그 지지율 잘 나올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 있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,
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어쨌든 지금 반기문 총장 양자대가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든 전부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, 지금, 그죠? 더군다나 호남에서도 지금 반기문 총장이 1위를 하고 있다.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호남이 그 여당 후보로서 반기문 총장을 찍었다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추석 밥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. 이번에 그 정세균 그 국회의장부터 원내 대표들이 미국 가서 예. 그 얘기할 때 JP 메시지를 줬잖아요. 예. 이를 악물고 하라. 예. 그럴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린 게 아니잖아요. 예. 내년 1월 중순에 들어간다. 들어가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대회를 갖는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추석 밥상 효과가 저는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그 이정현 그 새누리 대표가 예. 되면서 호남에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오히려 지역 갈등, 지역 분화 이거를 조금 희석시킨 게 아니냐. 그래서 상식성이 호남이 있죠. 그 문재인 대표가 왜 4.13 총선 전에 지지 못 받으면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안철수 당, 국민의당도 뭔가 조금 지금 예. 왔다 갔다 하잖아요. 한때는 반대했다가 지금 우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호남 민심이 지금 요동을 치는 거 아닌가 예. 이런 생각이 들고 호남 민심에 따라서 또 영남 민심도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지역 갈등이 좋은 말로 하면 희석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좋은 어떻게 거죠, 보면 사실. 예, 국민들이 마음을 잘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. 제가 볼 때 문재인 지금 그 전 예.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근래에 그 정치 뉴스에서 문재인 대표가 노출되는 빈도가 아주 낮아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어떤 위기감을 느껴 다시 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고 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자꾸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한다. 그러니까 정통 호남의 어떤 주자로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금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에 비해서 반기문 총장은 아직 그 뭐 호남에 대해서 그 애정과 뭐 싫음을 표현할 정도의 어떤 호남에 대한 어떤 그게 표시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대적인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거다. 반기문 총장이 1등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그런 큰 의미는 저는 둘 수 없고요. 예. 특히 지금 뭐 아직 그 대선이 1년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지금의 뭐 그 지지율 오차 그 범위 내 가지고 이걸 근데 가지고 예.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벌어진 것도 있기는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가 없고 반기문 총장을 무소속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렇게 3자 대결한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양자 대결도 무소속 대 무소속 대 더불어민주당, 무소속 대 국민의당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반기문 총장의 경우 여권의 표를 그대로 가져가고 또 무소속으로서 현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동층 표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많이 앞서는 걸 나타나는 것 같고 호남에서의 앞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효과라던가 그 반기문 총장의 외연 확장성, 중도 부동층에 대한 소구력들이 드러난 그리고 거라고. 충청도 출신이라는 것도 네, 그렇습니다. 호남과 충청과 연대, 옛날 DJP 연대, 연대라던 그쵸. 향수를 예, 예. 자극해서 호남에 나오는데 그 반기문 총장이 호남에서 그 오차율 범위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앞지른 1위가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꾸로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TK에서 19.8%, 20% 육박하고 이미 부산, 울산, 경남에서는 23%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예전처럼 작대기만 꽂으면 몰표가 나온다는 공식은 이제 넘어갔다. 그래서 영남 지역이든 호남 지역이든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열린 거 아닌가 하는 그게 생각이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? 희석. 이제 지역 갈등, 지역주의가 많이 희석됐다는 게 그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. 옛날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 게 정책을 잘못해서 50대를 뺏겼다 그랬거든요. 4.13 총선에서는 근데 40대 50대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왔다. 그래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차기 선거는 지역구도보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 아하.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초가 여기서도 잘하면 볼 수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지금 50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먹고 사는 거잖아요. 베이비 부모 714만 명이 은퇴하고 마오는데 할 게 없잖아요. 가계부채 1,300조잖아요.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반기문 총장 뭐 가족들한테 정치인을 피해라. 예? 동생은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이 동생분은 먹고 살려고 회사 다녔는데 형이 자꾸 나오니까 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가래요.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. 반기문 총장이 진짜 그 부자 몸살인다고
예.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경력 자체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? 그리고 외교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예. 의사를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돌려서 표현하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내년 1월 중순에 들어온다 하시지만은 어떤 정치가적인 모습 우리 외교만으로 국내 그 정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몸살이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안 건너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보일 때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겠느냐 너무 네.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당신 벌써 대선 뭐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?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요. 반기문 총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젊은 층 예. 특히 가면서 좀 신선한 감이 없다. 알겠습니다. 몸조심만 하지. 그렇다면 손해도 볼 수 있다. 아,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동생이 이제 방기상 씨랑 방기호 씨인데 여러 가지 루머가 너무 많아요. 특히 저 방기상 씨는 경남기업 고문을 하고 그 경남기업에서 베트남에 투자한 랜드마크 70이라는 데를 아들하고 방기상 씨 아들하고 거기 카타르 투자청하고 개입해서 심한 말로 해서 조금 뭐 사기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고 또 동생 하나 방기호는 보성 파워텍 부회장을 했는데 거기가 반기문 테마주예요. 그리고 반기문 기념관도 거기서 졌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사 형통이잖아요. 이상득 때문에 잘못하면 만사 더 동통이 될 수도 있어요. 동통. 왜냐하면 동생이 그만큼 여러 군데 연루가 많이 돼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.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가족을 관리에 나섰고 그리고 내년에 귀국식에 1월 중순으로 못 받고 해서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이 실제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다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그래도 내년 귀국하자마자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 입당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외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대 형태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예. 충분히 유엔 사무총장의 알겠습니다. 후광 효과를 노린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제발 출마해 달라고 할 때 예. 적당한 시점을 타이밍을 맞춰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. 예측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이 반기문 총장의 주목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, 그거는 제가 볼 땐 정치공학적으로 보거나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석이라는 대목을 아까 본인한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었을 정도의 정치 감각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.